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양산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김민서입니다. 제18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양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난 7월 13일 곽종포 의원외 14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7월 2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8대 양산시의회 전반기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입니다. 지난 7월 4일 각 위원회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의 정성훈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의 김석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의 김판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신재향 의원과 부위원장의 성용근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께서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하는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의원 발의 의안으로서 공유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양산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시립대방세실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 제2차 양산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강태영, 최복춘, 곽종포, 정성훈, 김석규, 최순희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 발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의사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강태영, 최복춘, 곽종포, 정성훈, 김석규, 최순희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이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 발언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제1항에 따라 5분 이내로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 시스템은 5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태영 의원님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벗고 하세요. 마스크를 벗고. 존경하는 이종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창소주 도시건설위원회 강태영 의원입니다. 양산 동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웅상지역, 우리 웅상지역은 꾸준히 성장을 해왔습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부산과 울산, 그리고 하나의 연담도시권을 형성하며 인구는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월라, 주남 등 6개 지역에 50만 평의 산업단지가 조성됐습니다. 15,000세대 신규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주진 흥등지구 및 소주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양산시는 2009년 1급지로 승격한 이후 경찰 인력을 꾸준히 늘렸으나 현재 경찰관 1인당 담당하는 양산 시민은 844명으로 경남 최고 수준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2배나 많은 수치로 치안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양산 동부권에서 강력 범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초기 대응이 힘들다며 동부경찰서 신설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밝혔습니다. 소방청 역시 웅상 지역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양산 소방서에서는 골든타임 7분을 놓치는 사례가 빈번하다 말합니다. 웅상 119 안전센터가 있긴 하지만 고가 사다리 등 장비의 부족으로 화재 진압은 역부족이라며 동부소방서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양산 동부경찰서, 소방서는 주민들의 수건사업으로 자리 잡았고 시의회, 시청, 도청, 도의회, 행정안전부, 지역 국회의원까지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주민 앞에서 정치적인 이해관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단계별로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양산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를 확보했고 웅상지역 모든 후보지를 조사하여 입지 타당성을 수차례 회의를 거쳐 부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경남경찰청과 소방청에 의견 조회를 했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양산시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하고 지형 도면을 고시했습니다. 부지 조성 사업 실시 설계 용역과 지질 조사 용역을 착수했고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와 재해 영향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외 수많은 행정 절차를 거쳐 현재는 지적 분할과 주민 설명회 등 보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수년간 회의를 거쳐 현재 동부행정타운 부지가 선정이 되었고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양산 동부행정타운은 원안 그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미 웅상지역 모든 부지들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심도 깊게 논의하여 용역을 거치며 결정된 사업입니다. 양산시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과 민원 때문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공사 지연입니다. 공사 지연을 이유로 원점 재검토를 말했지만 오히려 원점에서 재검토를 한다면 수년간 진행해온 행정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행정타운 축소될 가능성이 크고 건립 자체도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경찰청 역시 행정처리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현 부지가 적합하다는 의견도 내었습니다. 둘째, 주민 갈등입니다. 공사로 인한 민원을 이유로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지만 주민들은 경찰서, 소방서,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행정타운 입주를 반기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이 개선된다는 기대감에 착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원점 재검토는 불필요한 주민 갈등만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양산 동부 행정타운이 원안 그대로 추진되기를 촉구합니다. 그동안 웅상 주민은 청성산에 가로막혀 양산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며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122조, 123조에 이미 국가 균형 발전이 국가의 준엄한 책무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산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시민 모두가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사람의 중심의 균형 발전을 꿈꿉니다. 부디 양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동부 행정타운이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복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복춘 의원입니다. 여러분, 양산시 동면에 5년째 표류하고 있는 다수인 민원건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면 금빛마을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의 건입니다. 저는 양산시 동면 금빛마을에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주 인구 약 5천여 명이 거주하는 금빛마을은 2016년 양산시 동면 금산리 금산마을에서 분리해 나온 신도시 마을입니다. 신도시 마을이라 정산 신도시처럼 공공시설이나 학교 등 사회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으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의 치안을 책임질 파출소, 주민의 생명을 지켜줄 119 안전센터도 예정 부지만 있을 뿐 답보 상태입니다. 고등학교 부지에는 당초 계획과 달리 특성화고가 추진 중이며 석산 신도시의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한 중학교의 설립은 말뿐입니다. 금빛마을 주민들은 서럽습니다. 동면 금산리 144-76번지 한켠 40제곱미터 정도 되는 공간에 컨테이너 박스 3개가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금빛마을 마을회관과 경로당입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없어 약 5년 전부터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금빛마을은 양산시의 마을회관과 경로당 건립을 요구하였고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문제가 해결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경로당 건립 예정지인 금산 어린이 공원 인근 유치원과 몇몇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은 중단되었고 사업 예산 또한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아이들과 주민들의 평화스러운 일상을 위해 어린이 공원에 경로당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 의견 존중합니다. 문제는 양산시 행정에 있습니다. 애초에 도시계획 당시 마을회관과 경로당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첫째이며 경로당 건립 찬반의 대립을 마을 내부 문제로 치부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이 둘째입니다. 게다가 2020년 양산시가 금빛마을 경로당에 공유재산 무단 점유를 사유로 컨테이너 박스를 치우라는 원상 회복을 명하였고 이 날벼락 같은 소식에 금빛마을 주민들은 양산시 행정에 실망했고 지쳐갑니다. 이렇게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금빛마을은 우울한 회색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동년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금빛마을을 위해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양산시가 금빛마을 경로당 건립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새로운 꿈과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소통과 공정이 담긴 행정, 야심찬 공약 실현으로 양산 발전은 물론 양산 시민 모두가 행복감을 느끼도록 하겠다고 취임사에 밝히셨습니다. 존중하고 믿겠습니다. 금빛마을에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건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복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소통과 공정, 다시 뛰는 양산을 위해 시민과 함께 애쓰시는 나동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종포 의원입니다. 그동안 저는 물금업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 확충을 해야 한다고 제16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번 자료반에서도 요구를 하였고 7대 양산시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수차례 집행부에 민원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문화, 체육, 복지시설에 대한 부족과 가촌지역 행정민원사무소 설치 등 인구 대비 적절한 대민 행정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활기가 넘치는 양산시의 주요 공공시설 확충에 물금업이 업이라는 행정체계에서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한 곳에 집중을 하다 보니 업민들의 복리정진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호 3차 주변 2km 주변에는 문화, 복지, 체육시설 등이 전무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자가용이 아니고 공공운수, 개통을 이용하면서 1시간 넘게 소요되는 등 가촌리 일부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심 상업지역이 형성되어 있지만 그 역할을 못하고 있고 주위에 집합 건축물이 골조 공사 중 중단되고 있는 등 양산시 중심 신도시의 위상이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도시로서의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하여 만들어진 물금 3단계 가촌 신도시가 활력을 못 찾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개선점이나 발전 방향, 유동 인구 증가를 고민하며 정산외선 복원, 전망대 설치로 소규모 관광지를 만들어 주변 상권화를 활성화시키고 교통공원, 보행자 도로 등의 여가시간 문화행사나 집으로 가는 보행자 도로에 걷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집행부에 건의도 많이 드렸습니다. 하지만 규제나 예산 때문에 크게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촌 신도시 주변에 민원사무소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행정민원 서비스부터 도움을 주신다면 조금이나마 주민들의 소통과 활력이 생기리라 봅니다. 행정체계 및 인력 운영에 많은 영향이 돌아간다면 신중히 접근해야 되겠지만 저는 물금업 행정복지센터 범어민원사무소에 방문하는 물금리, 가촌리, 정산리 주민들의 분산 업무에 대한 다각도로 연구하고 관심을 가지면 민원사무소 한 곳을 추가하는데 행정력의 손실이 크게 없다고 봅니다. 이곳을 지키고 살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같이 담겨 있으니 당장의 가정함에 주장 마시고 시장면을 비롯한 집행부 고문들께서 다 같이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각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스피커 쪽을 바꿔주시겠죠? 근데 잘 장갑 없나? 일단 장갑 끼고 이래. 예, 다음은 정승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소통과 공정, 다시 뛰는 양산을 위해 시민과 함께 노력하시는 나동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정성훈입니다. 본 의원은 금일 범어 윗길 일대 특화거리 조성을 제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범어 윗길 일대는 물금읍 범어리, 목화로 및 오봉로 일원을 일컫습니다. 이곳 범어 윗길 일원은 물금읍 일대가 모두 보이는 수려한 광경과 골목길이 주는 안락함, 그리고 봄이 오면 아름답게 펼쳐지는 벚꽃으로 SNS상에서 많은 유명세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 부재, 주차장 부지 부족,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로서의 면모로 인해 성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충분히 관광지로 작동 가능한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 상가민들의 홍보를 빼곤 이곳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 어떠한 지원책도 없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는 과거의 구도심을 새로운 관광지로 조성하고 특화거리를 유치하여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당장 경남 도내의 특화거리만 하더라도 우리 물금읍 일원의 서리단길, 김해의 복리단길, 창원 도리단길 등이 있으며 이곳들을 비롯한 전국의 특화거리들은 공통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만의 특성이 현대의 트렌드와 공존하고 젊은 층들을 타깃으로 하기에 발달한 카페 산업이 그 특징입니다. 범어 윗길 일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운영해온 지역민들에게 인정받은 여러 맛집과 최근 5년간 활발히 성장해온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카페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역의 특색이 가장 중요한 특화거리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물금읍 일원이 모두 보이는 광경과 80년대 조성된 주택단지가 주는 골목길의 안락함, 그리고 시대의 흐름이 담긴 야외 계단은 그 자체로 젊은 층이 열광하는 키워드인 뉴트로 감상에 잘 부합합니다. 이렇듯 이미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범어 윗길 일원은 하나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만 존재한다면 현재의 모습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문화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범어 윗길 일원을 특화거리로 설정해 주십시오. 특화거리는 그 지역 또는 시 전체의 성격이 담겨야 하며 또 동시에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70년대 후반 공업도시로서 성장의 초석을 잇기 위해 구상된 범어 윗길 일원은 그 자체로서 우리 시의 역사와 미래의 양산의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사지 구석구석 각각의 트렌드를 가지고 운영 중인 개성 넘치는 카페와 식당들은 그 자체로서 관광자원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미 문화적 요소를 보유하고 있지만 통합된 거리의 주제가 없다 보니 유명무실해진 범어 윗길에 특화거리 조성을 통해 통일된 특성만 부여할 수 있다면 다시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자부합니다. 둘째, 특화거리 설정을 위한 첫 사부로서 범어 윗길 일원 간판 재정비 사업 및 아케이드와 안내판 설치 사업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아무리 획기적이고 진취적인 목적을 가진 거리가 조성되었다 한들 거리 전체에 대한 직접적인 미관적 요소가 없는 한 특화거리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현재 범어 윗길 일원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목화로 일대에는 67개 건물, 143개 업소, 229개의 간판이 존재합니다. 학교 및 공원 부지를 제외한 약 500m의 거리 내에 229개의 간판이 존재하는 것이며 이는 차량 이동량이 많으며 다양한 업종의 상업시설이 많고 건물당 간판 수가 많아 전체적으로 혼잡한 이미지를 가진 범어 윗길의 미적 취약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복 간판 제거 및 주제에 부합하는 특성에 맞는 간판 설치로 거리를 통일감 있게 조성할 수 있다면 특화거리 조성의 시발점으로 충분히 작동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간 대비 유동인구가 적어지는 구도심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간판 재정비 사업은 야간 활동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감 확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특화거리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이후 타 시가지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를 기반으로 한 청년 창업 지원책과 연계하여 청년 창업의 메카로 충분히 조성 가능하며 구도심의 가치를 재창출하여 도시재생 사업의 교과서적 모델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구도심 재생을 위한 방책 마련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길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성호 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이종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소통과 공정 다시 뛰는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김석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우리 어른들과 우리 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초중등교육법에 공교육 학교만이 학교였는데 국회는 지난 2022년 12월 대한교육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는 법률안을 의결하였고 21년 1월에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2년 1월 시행되었습니다. 대한교육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그동안 초중등 교육법을 기초로 한 공교육만이 존재하던 교육에서 대한교육기관도 학교로 분류체계의 변화가 시작되어 교육에서 대한교육기관의 독창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 모델 도입으로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공교육 밖에서 교육받고 있는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교육청은 도내 미등록 대한교육기관을 대상으로 7월 18일부터 29일까지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등록제 시행으로 그동안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대한교육기관에 대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교육기관에 대한 적정한 예산 지원 범위와 목적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 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며 대한교육기관 지원 활성화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과 그 학부모님들 그리고 대안학교 선생님 등 관계자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양산시에서는 초중 고등학교에 이어 유치원생에도 월 최대 1만 6천 원의 급식비와 간식비 6천 원에서 1만 원으로 4천 원 증액을 추진하여 시의회에서 양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근본 189회 임시회에서 양산시 교복지원조례 개정을 통해 교복 미착용 대한교육기관의 학생에 대하여 일상복 구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복지의 형평성을 제고하게 된 것을 집행부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학교급식 대상으로 대한교육기관을 추구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안 법률이 제출되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학교급식 대상으로 유치원, 각급 학교 및 대안학교 등을 규정하고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 설비비와 식품비 등 관련 경비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교육기관은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자체 관련 조례에 따라 식재료와 운영비 일부만을 지원받고 있어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 설비비 등 식재료에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물가 상승으로 급식 식자재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대한교육기관의 친환경 급식비 상향과 관련해 학생 급식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주실 것을 집행부에 건의드립니다. 획일적 교육의 폐허 속에서 대한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된 현 시점에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외면하고 방치하지 말고 그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보다 교육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많은 나동현 시장님께서 양산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에서도 어느 지역보다 선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학교 제도권 안의 학생들이나 제도권 밖의 청소년들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국민입니다. 누구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시민인 것입니다. 그들이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식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최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양산 시민 여러분, 지난 7월 14일 양산시 유산동 소재 모 자동차 부품 생산 회사에서 네팔 국적 43세 타르타라는 분이 혼자 자동차 엔진 커버 성형 일을 하다가 프레스기에 압착되어 사망한 불행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산업재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타르타 씨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양산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소통과 공정, 다시 뜨는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양산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시의원 최순희입니다. 비단 네팔인 티르타 씨의 불행한 사고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2022년 1월 26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계시듯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법률이 사업적 또는 사업장에 일하는 모든 산업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 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입니다. 경영 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는 것으로 동일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또는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때 처벌을 받습니다. 문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4년 1월 27일부터 이 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중대산업재해가 빈번했던 이유는 산업재해보건법 위반 시 처벌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안전법상 사망사고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을 보면 징역 등을 선고하는 경우는 매년 3건에서 5건 정도에 불과하고 실행 기간도 약 9개월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처벌에 하한선이 없고 양형 기준이 일반적인 업무상 과실치사죄보다 낮게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평균 5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해 원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포괄적인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없어 위험의 외조화가 쉽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의 하한을 명확히 하고 원청의 위험한 외조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진일 보호한 법률 제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산시의 산업 구조를 보면 걱정이 앞섭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자동차 부품 생산 회사처럼 대부분의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2차, 3차 밴더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산업재해에 대한 취약한 기업이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합니다. 양산시는 2024년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강구해 주십시오. 행정 지원을 통해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 되었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도시 양산, 산업재해율이 가장 낮은 양산시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이종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과 양산시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최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6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 관계자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양산시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을 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2년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혜림, 송원영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8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9회 양산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